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위클리 오늘 유지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이날 오전에 발생한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하고 대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사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관할은 국토부와 서울항공청이지만 책임을 따지기 전에 서울시 안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명희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며 서울시에 대형 고층 건물이 많은데 다시는 이런 아찔한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 위클리 오늘의 유지만 기자의 기사였고요. 이거를 조선일보는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박원순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사고 현장서 불행 중 다행. 서울시 관할 아니다. 발언 논란. 어떠십니까? 지금 난방이 되어 있으면 난방을 끄고 싶지 않으십니까? 열받으시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대한민국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54분 50초까지 방송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노래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조절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게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중간에 끊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도 하고요. 예. 오늘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뽑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직접 당했던 피해자라고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하고 대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겠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불행 중 다행. 서울시에 대형 고층 건물이 많은데 다시는 이런 아찔한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 사고 관할은 국토부와 서울항공청이지만 책임을 따지기 전에 서울시 안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박원순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사고 현장서 불행 중 다행. 서울시 관할 아니다. 발언 논란. 이렇게 올렸습니다. 키포인트는 사고 관할은 국토부와 서울항공청이지만 책임을 따지기 전에 서울시 안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이 헤드를 뽑는 거 보면은 아이파크 헬기 사고 현장서 불행 중 다행. 네. 불행 중 다행. 묘하잖아요. 그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것과 그냥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하면은 이 헬기에 타고 있었던 두 분의 조종사,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삐딱하게 읽으면. 그리고 서울시 관할 아니다. 서울시 관할 아니까 내 책임 아니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죠. 서울시에 대형 고층이 많은데 다시는 이런 아찔한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서울시 안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키포인트죠. 관할은 국토부와 서울항공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는 거죠. 논조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신문이란 것은 사실 그대로 보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설을 어떻게 쓰느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논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각 나라의 신문들, 미국 신문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신문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왜곡을 하지는 않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했을 때, 이거 워털루 전투에서 깨져갖고 백일천하로 끝나고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영구, 유배, 대설 죽기 전에 한번 재기를 했잖아요. 그 재기를 할 때가 엘바 섬에서 탈출할 때였습니다. 그 탈출하는 과정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구나,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라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험과 언변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자신을 맞서려고 하는 그런 군대를 굴복시키고 그대로 부하로 이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어떤 신문이 보여줬던 전설과 같은 그런 논조 변화는 길이길이 언론 역사에 남아있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악마, 엘바섬을 탈출하다. 라는 것이 조금씩 파리에 가까워지면서 나폴레옹의 승세가 확실해지니까 나중에 그렇게 끝납니다. 황제, 파리에 입성하시다. 네. 진실에 목을 매는, 진실을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의기는 어디 있을까요? 동아일보가 그렇게 자랑하는 일작의 말소 사건은 사실은 동아일보 기자의 개인적인 결단이지 그 회사 전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기자는 잘렸을걸요? 구속되지 않았나? 아마 그리고 동아일보에선 싹싹 빌어갖고 어떻게 했지 회사 차원으로 일제에 대항했다거나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 그런 사실만 울거먹죠 계속. 민족 정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히터 히터 끄셨죠? 지금 방송 부스 안에서 좀 전에 에어컨을 켰습니다. 이 컴퓨터 모니터들 그리고 방송 장비가 내뿜는 열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실은 히터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이 방송을 또 진행하다 보면은 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로링스톤즈와 시인과 촌장의 아주 대조되는 음악이 신청곡으로 들어왔군요. The Rolling Stones Gathers No Moss, 구른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영어 속담에서 이름을 지었죠. 비틀즈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고요. 비틀즈는 리버풀의 노동자 출신이지만 포장은 말끔한 영국 신사 포장을 했습니다. 매니저 계약을 했던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그렇게 만들었죠. 가죽 자켓에 무대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씹으면서 거친 노동자들과 농담도 주고받았던 그런 무대 매너를 보여줬던 가죽 부츠 말이죠. 그런 비틀즈를 말끔하게 머리 손질하고 예의 바르고 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한 청년으로 만든 것이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몫이었는데 오히려 또 롤링스톤즈는 영국의 런던이죠. 그리고 중산층 출신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불량 소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 불량기를 유지하고 있는 리더인 믹 재거는 그동안 수천 명의 여자와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무엇보다도 팀 이름을 그렇게 져서 그런가요? 여전히 구르고 있습니다. 50년이 됐는데도 구르고 있죠. 믹 재거, 키스 리처드, 투톱의 빌 와이먼, 찰리 와츠, 빌 와이먼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찰리 와츠 드러머, 네, 그리고 기타리스트 론 우드, 이 네 명이 아직도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The Rolling Stones의 Walking on a Friend 듣습니다.
좋은 나라, 좋은 나라. 시인과 촌장의 곡이죠? 70년대 사운드 전형적인 드럼 소리가 지금처럼 생동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컴퓨터로 찍은 드럼이 이때의 드럼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들리는 그 당시 녹음 기술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후반만 하더라도요. 기계들, 장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레코딩 수준이 그랬다는 그런 것이죠. 예. 이 좋은 나라라는 곡을 제가 참 가슴 뭉클하게 들었던 것은 바로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추모 콘서트를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부산에서 하던 추모 콘서트 영상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자 통기타 가수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참 눈물이 났었죠. 예. 게시판 가볼게요. 야, 가치가자님께서 괜찮아다 잘 될 거야. 이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걸 30초 전에라도 신청해 주셨으면 바로 롤링스톤즈에 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사니까. 근데 신청곡이 없어서 롤링스톤즈의 곡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이었죠. 가능하면 저는 외국 곡들은 외국 곡들이 모아서 한국 노래들은 한국 노래들 모아서 이렇게 하고 싶고 또 같은 비슷한 분위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안방마니님은 오늘도 대경 행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그 전에 노래하고 최동석 이사님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협동조합의 그런 의미라든가 역사성, 왜 협동조합인가에 대한 이야기 필요한 것이죠. 아직 그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진 못합니다. 네. 훈타님께서 독일의 철학자 안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에서 나치 학살자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학살자도 일과 후엔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며 노래 부르고 집에 가면 자상한 아빠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는 곳엔 언제든지 악이 스물스물 스며든다고. 즉 악이란 게 어떤 거대한 음모가 아니고 너무 진부하고 평범한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 발을 밟으면 먼저 밟은 사람도 서로 스미마생 하면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리고 야사시라고 하는 친절하다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민 중에 하나인 위생관념도 철저하고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인들이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갖고 관동 대지진 때 수천 명의 조선인을 어른, 아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한 그런 일본인입니다. 네. 나대로님, 도봉산 오봉에서 출첵한다고요. 이야,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이신가요? 하여튼 좋으시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에 이렇게 평일에 올라가 본 지 참 오래됐군요.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방송을 하니까 제가. 도봉산, 북한산, 제가 좋아하는 곳이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남이기 때문에 만만한 데가 청계산 뭐 이런데요. 지금 북한산을 좀 다녀보니까 참 이 산이 좋은 산이구나라는 거를 겉에서 볼 때와는 다른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스누피님, 며칠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로 소개했었던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올려주셨어요. 쿨쿨님 오셨고요. 바보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함께 들었습니다. 휘하님, 노파심에서 이명박 정권 이후에 조중동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국민TV에 채용 안 되길
주장하였라고 이렇게 하셨군요. 회의가 늦어져 이제서야 출첵한다고 하는 가치가자님. 한월 아빠님 출석합니다. 롤링스톤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마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혀를 쭉 내밀고 있는 그런. 정말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살기란 어려운 걸까요? 그 나라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이라는데. 허수님 눈물 난다고. 북한산 다니면 종북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씁쓸하네요. 담덕님. 당찬하루님 또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성준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종북이 아니고 월북해라라는 막말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새누리당은 그렇게 믿고 싶은가 봐요. 정말 민주당이 종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왜? 그래야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도대체 새누리당 같은 당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 중반이라고 한다면은 70년대, 80년대라면 그나마 설득력이라도 있죠. 21세기에 OECD 국가에다가 경제 수준도 이만큼 올라오고 국민의 교육 수준은 적어도 그래요. 학력은 단군 이래로 최고입니다. 단군 이래도 가장 스펙 좋은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놀고 있는. 그러나 수많은 정보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처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종북몰이를 하는 그런 당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렴합니까? 능력이 뛰어납니까? 근대적입니까?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 새누리당과 박정희 2세와의 관계는 이게 민주국가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소신료들과 여왕의 모습,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일이죠. 대출이요? 머리를 대출시켰나 진짜.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방송하세요? 아, 옆에서 후루룩 됐구나 참. 예.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가 사실은 이 방송사에서 여기 들어오고 제 방송을 맡게 되면서 점심을 제대로 제 시간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승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일어나 프로그램 있죠. 이것을 보통은 제 방송 끝나고 2시부터 4시 사이에 녹음을 해요. 새벽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방송들 예를 들면 4시, 6시 방송하고 그럴 때는 가끔 오전에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죠. 청년입니다. 청년. 잘생기고 다정다감하고 의식이 똑바르고 하지만 여자친구는 있는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숫가루 같은 거 타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방송, 노래 나가고 그럴 때 이제 홀짝홀짝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노래가 나갈 때도 저희가 그냥 놀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바쁘게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소음을 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대요. 네. 자, 왕싸가지님께서 이런 글 올려주셨네요. 동네 주민 인사드립니다. 병희님 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시간에 병희님은 노래 신청하면 민폐인가요? 많은 노래가 있어 다 못 듣고 해서 신청하는데 잠잘 때 음악 들으면서 자는 습관이 있어. 괜찮은 노래를 모아 따로 듣고 싶어 신청하는데 아부는 절대 아님. 그럼 오늘만 신청하고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신청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예.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데 제가 자청해서 제 노래를 트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러나 이제 어제까지 사흘 동안 그렇죠? 예. 적어도 한 곡 이상은 방송을 했으니까 좀 민망하죠. 손병이가 나란히 가지 않아도 말고 다른 음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왕싸가지님께서 죄송할 건 없고 제가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신청곡 들어왔던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한철의 슈퍼스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대단한 에너지요? 대단한 에너지죠. 조영남 씨는 사실 체계적으로 성악을 배웠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성가대에서 활약은 했습니다만 선천적으로 천부적인 그런 소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어떻게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저렇게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지어 노래 가사 막 바꿔 부르고 공연을 하면서도 한 번 더 하면서 계속 악단 돌리고 그래갖고 남의 노래를 또 지 멋대로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단한 에너지 아닙니까? 마지막 가사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고 전기구이 통닭 했을 때 시대 배경 짐작하시죠? 그렇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프라이드 치킨이 나오기 전에는 전기구이의 시대였죠. 영양센터에서 그렇죠. 이렇게 밖에서 보입니다. 유리창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전기구이. 기름이 쫙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웰빙 음식. 요즘에 다시 각광을 받기도 하죠. 프라이드 치킨은요. 원래는 흑인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계 별로 없고 살코기 많은 그런 부위들은 백인들이 먹고 흑인 노예들이 뼈째 먹을 수 있게 나머지 부위들을 모아서 튀겼다는 것이죠. 바삭바삭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영양가는 더 있는 겁니다. 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칼슘들도 풍부했을 거 아닙니까? 뼈째 먹으니까. 모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도 뿌리부터 잎사귀 끝까지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맛있거든요.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을 위해서 한번 튀겨서 줘봤더니 잘 먹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갔고 백인들도 즐겨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나중엔 이어집니다만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전기구이 통닭. 어떻게 이런 가사로 끝내나. 70년대에는 바로 이런 유머가 통하는 그런 시대였기도 한 것이죠. 예,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 CCR의 원래 곡이었죠. 가볼게요. 게시판. 조영남 씨는 너무 자유분방하셔서 탈이죠.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무릇 저런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너무 좀 뭐라 그러나 갇혀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케 마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슈아님, 그쵸? 너무 자유로워서 문제죠. 아,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We Built the City. 죽인다. 바람 사이로. 제퍼슨 에어플레인, 제퍼슨 스타쉽, 그리고 나중에 스타쉽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레이스 슬릭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보컬리스트는 그야말로 여신이었죠, 여신. 지금 표현에 따르면 60년대 사이키델릭 시대를 통쾌하게 열어젖혔던 Somebody to Love 같은 그런 명곡들도 있습니다. 우드스탁에서도 활약을 했었죠. 저번에 성남에 오신다 했을 때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을 도저히 뺄 수가 없어 너무 속상했어요. 조울리님, 오늘은 생방사수한다고. 김광진 의원님의 보도 이후로 전국의 주도권을 좀 되찾아와서 힘있게 돌진하는 모습 좀 보고 싶네요. 간절히. 민주정부 10년을 그리워하면서 신청곡도 같이 부탁드린다고요. 예, 좋고. 대범한 찌질이님, 꼼수국가 여왕. 이승철의 음악도 신청해줬고. 바람과 별님, 공중파의 병희님 노래 신청하면 잘 안 틀어주던데 그래도 계속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뭐 금지곡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해줄 수도 안 틀고 싶어도 못 틀어줄 수도 있겠죠. 방송사에 따라서 금지곡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제 음악 중에 그래도 뭐 신청해 주시면 고맙죠. 예. 조누리당 입당 조건 서태훈님 올려주셨습니다. 군대 가면 안 되고 위장전이면 꼭 해야 하고 세금 다 내고 사는 사람은 입당 거부. 자식의 외국 국적과 군면제는 기본이어야 하고 부동산 투기는 3번 이상. 옥시언은 축첩과 성추행, 성폭력, 혼외 자녀 있으면 묻지마 입당 가능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은 이게 농담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많은 부분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야당의 무능입니다. 야당의 무능. 그렇다고 똑같이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도 칭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대로 가다가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입지를 굳히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당들은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가슴이 답답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분위기를 또 이렇게 가죠. 예. 2부에는 서정민 값이 오늘 오셔갖고 민중가요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정말 예전에 80년대 음원을 가지고 복각한 걸 가지고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 안 올려주셨습니까? We Built the City. 네. 스타쉽의 버전이에요. 제퍼슨 에어플레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렇군요. 그러면 We Built the City 듣습니다.